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정우입니다. 올해 79세입니다. 부산에서 40년 동안 사회복지사로 일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나요? 매달 생활비가 걱정되시나요? 병원비는 자꾸 늘어나는데 돈은 부족하고 자식들 뒷바라지까지 해야 해서 막막하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60대 초반에 사업이 망했을 때 저는 하룻밤 사이에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열심히 살면 노후는 저절로 편해질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 가구 중 절반이 월 소득 105만 원도 안 됩니다. 절반이요. 2명 중 1명은 생활비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복지사로 일하면서 만난 어르신들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김순덕 할머니는 72세인데 매달 병원비로 40만 원이 나갑니다. 국민연금은 월 30만 원뿐이에요. 자식들도 각자 살기 바빠서 도움을 받기 어렵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는 75세인데 평생 모은 돈을 자식 결혼식과 집 마련에 다 써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건 월세 30만 원짜리 원룸뿐이에요. 나이가 많아서 일자리 구하기도 어렵고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남의 일 같나요?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현실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43%가 상대적 빈곤 상태입니다. OECD 국가 중 1위예요. 다른 나라보다 3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준비 없는 은퇴입니다. 대부분 60세가 되면 회사에서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65세부터 받을 수 있어요. 5년 동안 수입이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자녀 지원 때문입니다. 자식 결혼 비용, 집 마련비, 손자 교육비까지 평생 모은 돈을 다 쓰고 정작 자신을 위한 준비는 못합니다. 세 번째는 건강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병원비가 늘어납니다. 건강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금이 만만치 않아요. 네 번째는 재취업의 어려움입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구하기 힘듭니다. 있어도 최저임금 수준이 대부분이에요. 다섯 번째는 정보 부족입니다. 정부 지원 제도가 많은데 어떻게 신청하는지 모르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이 모든 것을 겪었습니다. 사업 실패 후 우울증까지 왔어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매달 안정적인 소득이 있고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손주들과 여행도 다니고 봉사활동도 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바로 5가지 원칙을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이 원칙들은 제가 수천 명의 시니어와 함께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것들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경제적 걱정 없이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65세 이후 가난해지는 진짜 이유 5가지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수입의 급격한 감소입니다. 대부분의 직장인은 60세에 퇴직합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65세부터, 국민연금도 65세부터 받을 수 있어요. 이 5년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제가 만난 김철호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김 어르신은 대기업에서 35년 동안 일했습니다. 60세에 퇴직금 5천만 원을 받았어요. 많다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5년 동안 월 생활비 200만 원씩 써야 한다면 1억 2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퇴직금으로는 2년도 버티기 어려운 거죠. 더 심각한 건 재취업의 어려움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60세 이상 고용률은 30%도 안 됩니다. 있는 일자리도
대부분 시간제나 임시직이에요. 월급도 200만 원 안팎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과도한 자녀 지원입니다.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희생합니다. 결혼 비용, 집 마련비, 손자 교육비까지요. 실제로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60대 가구주가 자녀에게 주는 돈이 연평균 480만 원입니다. 월 40만 원씩 주는 셈이에요. 자신의 노후 준비는 뒷전이고 자식부터 챙기는 거죠. 제가 상담한 박영희 할머니는 70세인데 아직도 아들에게 월 50만 원씩 생활비를 줍니다. 아들이 사업이 어렵다고 하니까 거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머니 본인은 하루 식비 5천 원으로 버티면서요.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식 사랑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자신의 미래까지 포기할 정도로 주는 건 문제입니다. 나중에 자식들에게 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세 번째 이유는 의료비 부담 증가입니다. 나이가 들면 아픈 곳이 늘어납니다. 병원 가는 횟수도 많아지고 약값도 만만치 않아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1인당 연간 의료비가 530만 원입니다. 젊은 사람의 3배예요. 건강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금이 100만 원 넘게 나옵니다. 특히 치과 치료나 한방 치료는 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게 많아요. 임플란트 하나에 100만 원, 틀니도 50만 원은 좋게 듭니다. 저도 70세 때 심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건강보험으로 대부분 해결됐지만 그래도 본인 부담금만 300만 원이 나왔어요.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사회적 고립과 정보 부족입니다. 나이가 들면 인간관계가 줄어듭니다. 직장 동료들과도 멀어지고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가죠. 문제는 혼자 지내다 보니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노인 지원 제도를 많이 만들어 놨는데 모르는 분이 태반입니다.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사업, 의료비 지원, 주거비 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정말 많은데 신청 방법을 몰라서 못 받는 거예요. 제가 복지관에서 만난 이순자 할머니는 3년 동안 기초연금을 못 받고 계셨어요. 신청하는 줄도 모르셨거든요. 제가 도와드려서 신청했더니 월 32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3년 동안 1천만 원 넘게 손해본 셈이에요. 다섯 번째 이유는 준비 없는 은퇴입니다. 대부분 젊을 때는 노후 준비를 미룹니다. 아이들 키우느라, 집 장만하느라 바쁘거든요. 그러다 보니 정작 은퇴할 나이가 되면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국민연금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은퇴 준비가 충분하다고 답한 사람은 20%도 안 됩니다. 80%는 준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65세 이후 가난에 빠지는 겁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해결책이 있습니다. 저도 이 모든 문제를 겪었습니다. 60대 초반에 사업이 망하고 빚더미에 앉았을 때 정말 막막했어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매달 안정적인 소득이 있고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손주들과 여행도 다니고 동네 봉사활동도 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바로 3가지 해결책을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들은 제가 40년 동안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수천 명의 시니어와 함께 확인한 것들입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지출 구조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돈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정작 어디에 얼마나 쓰는지 모릅니다. 저도 그랬어요. 가계부를 써보세요. 한 달만 써봐도 놀라실 겁니다. 필요 없는 곳에 돈이 새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제가 만난 최순옥 할머니는 74세인데 매달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하셨어요. 가계부를 써보니 통신비만 월 15만 원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인터넷, 케이블 팁, 휴대폰 요금이 다 따로였거든요. 통신사에 가서 하나로 묶으니까 월 7만 원으로 줄었어요. 한 달에 8만 원, 1년에 96만 원을 절약한 셈입니다. 보험료도 점검해 보세요. 나이가 들면 필요 없는 보험이 많아집니다. 자녀 교육비 보험, 종신보험 중복 가입 등등요. 저는 보험을 정리해서 월 12만 원을 줄였습니다. 꼭 필요한 건강보험 위주로 남기고 나머지는 해지했어요. 생활비도 줄일 방법이 많습니다. 동네 재래시장에서 장을 보면 대형마트보다 30%는 쌉니다. 오후 7시 이후에 가면 할인하는 곳도 많아요. 의료비 절약도 중요합니다. 동네 보건소를 이용하면 진료비가 거의 무료예요. 건강검진, 예방접종, 치과 치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보건소에서 당뇨 관리를 받고 있는데 한 달에 1만 원도 안 듭니다. 개인 병원 다닐 때는 월 8만 원이 나갔었거든요. 두 번째 해결책은 지역사회와 공공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노인을 위한 지원이 정말 많습니다. 문제는 모르는 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기초연금부터 확인해 보세요. 65세 이상이면 소득과 재산에 따라 월 최대 33만 4천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합쳐서 53만 4천 원까지도 가능해요.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하지만 어려우시면 직접 방문하세요. 직원들이 친절하게 도와줍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도 있습니다. 월 27만 원 정도 받으면서 일할 수 있어요. 공원 청소, 급식 도우미, 교통정리, 스쿨존 지킴이 등 다양한 일이 있습니다. 제 친구 김명수 할아버지는 76세인데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일하고 있어요. 월 27만 원 받으면서 아이들과 함께 있으니까 기분도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의료비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의료급여, 이종, 차상위계층 의료비 지원 등이 있어요. 본인 부담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주거비 지원도 다양합니다. 주거급여, 임대주택, 주택개량 사업까지 있어요. 집이 낡아서 수리가 필요하면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생활도 거의 무료로 즐길 수 있어요. 구청이나 문화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정말 많습니다. 컴퓨터 교실, 요가, 댄스, 합창단까지요. 저는 지금 구청 합창단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모여서 노래 연습하고 한 달에 1번은 공연도 해요. 재밌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복지관도 적극 이용하세요. 급식 서비스, 목욕 서비스, 건강관리까지 다양한 혜택이 있어요. 친구들도 사귈 수 있고 외롭지 않습니다. 세 번째 해결책은 나만의 소득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중요한 건 내 경험과 취미를 활용하는 거예요. 제가 만난 박영자 할머니는 83세인데 손주 돌봄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를 맡기는데 한 달에 40만 원씩 받아요. 아이들도 좋아하고 할머니도 기뻐합니다. 마을 텃밭 가꾸기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 도시농업이 인기거든요. 상추, 깨십, 토마토 같은 걸 키워서 이웃들에게 팔 수 있어요. 제 동네 김철수 할아버지는 77세인데 베란다에서 새싹 채소를 키웁니다. 온라인 중고거래 앱을 배워서 판매하는데 한 달에 30만 원씩 벌어요. 처음엔 어려워하셨는데 손자가 알려주니까 금세 익히셨어요. 요리를 잘하시면 반찬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젊은 사람들이 집밥을 그리워하거든요. 김치, 된장찌개, 나물 반찬 같은 걸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제가 아는 이영희 할머니는 75세인데 김치 담그기로 유명해요. 동네 마트에 납품해서 월 50만 원씩 벌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해온 솜씨니까 맛이 정말 좋거든요.
청소나 집안일도 좋은 일거리입니다. 맞벌이 부부들이 가사도우미를 많이 찾아요. 하루 3시간씩 주 3회 일하면 월 6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돈을 벌 필요는 없어요. 내 체력에 맞게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으세요. 온라인 교육도 적극 활용하세요. 유튜브나 인터넷 강의로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어요. 컴퓨터, 스마트폰 사용법부터 시작해서 온라인 쇼핑몰 운영까지 가능합니다. 제 친구 정순자 할머니는 11세에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전통 요리 만드는 과정을 올리는데 구독자가 5만 명이 넘어요. 광고 수익으로 월 100만 원씩 벌고 있습니다. 평생 배움을 이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학교 평생교육원이나 시민대학에서 다양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요. 새로운 지식을 얻고 친구도 사귈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매주 화요일에 디지털 교육을 받고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사진 편집하는 법, 동영상 만드는 법까지 배우고 있습니다. 70대 후반인데도 새로운 걸 배우니까 정말 재밌어요. 건강관리도 소득 창출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걷기 모임을 만들어서 참가비를 받거나 요가나 체조를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만난 한명숙 할머니는 80세인데 동네에서 실버 요가 교실을 운영합니다. 20년 동안 요가를 해온 경험을 살려서 어르신들을 가르치는데 월 40만 원 정도 벌어요. 이런 활동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자신의 경험과 취미를 활용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걸 억지로 배울 필요 없어요. 지금까지 해온 것, 잘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혼자 하지 마세요. 가족, 이웃, 친구들과 함께 하면 더 재밌고 안전해요. 정보도 나누고 서로 도울 수 있거든요. 요즘엔 시니어 창업 지원도 많습니다. 정부에서 50세 이상을 위한 창업 자금을 지원해줘요. 최대 2천만 원까지 저금리로 빌려줍니다. 창업 교육도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사업 계획서 쓰는 법, 마케팅 방법, 세금 처리까지 다 알려줍니다. 저도 75세에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동네 어르신들이 모이는 사랑방 같은 곳이에요. 수익은 크지 않지만 월 30만 원 정도는 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매일 사람들과 만날 수 있어서 좋아요. 은행 적금도 다시 살펴보세요. 시니어 전용 상품들이 있어요. 일반 적금보다 금리가 높고 만기도 짧아서 부담이 적습니다. 투자는 조심스럽게 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안전한 상품 위주로 해야 해요. 정기예금, 국채, 안전한 펀드 정도면 충분합니다. 절대 고수익을 약속하는 투자는 하지 마세요. 사기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원금 보장되는 상품만 선택하세요. 가장 중요한 건 건강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계획이 무너져요.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을 지키세요. 정기 건강검진도 꼭 받으세요. 조기 발견하면 치료비도 적게 들고 완치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들을 실제로 실천한 분들의 이야기를 더 들려드릴게요. 이분들의 변화를 보시면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 거예요. 먼저 서울에 사는 김순분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73세인데 5년 전만 해도 정말 어려우셨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 혼자 월세 40만 원짜리 원룸에서 살고 계셨거든요. 국민연금 월 25만 원이 전부였는데 생활비도 모자라서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 일쑤였어요. 자존심도 상하고 우울하셨죠.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 기초연금 월 33만 원을 받게 됐어요. 의료급여 2종도 받아서 병원비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도 참여해서 어린이집 급식 도우미로 월 27만 원을 더 벌고 있어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일자리 수입을 합치면 월 85만 원입니다. 거기다
평생 해온 바느질 솜씨로 아이들 옷을 수선해 주는 일도 시작했어요. 동네 맘카페에서 입소문이 나서 한 달에 20만 원 정도 추가 수입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월 105만 원의 안정적인 수입이 있어요. 생활비 걱정 없이 손주들 용돈도 주고 가끔 여행도 다니며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다. 부산에 사는 박철호 할아버지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할아버지는 76세인데 퇴직 후 15년 동안 아무 준비 없이 지내셨어요. 퇴직금도 자식들 결혼 비용으로 다 써버리고요. 국민연금 월 40만 원으로는 생활이 어려워서 카드빚까지 생겼습니다. 1천만 원 넘는 빚 때문에 매일 스트레스 받으셨어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먼저 가계부를 써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였어요. 통신비, 보험료를 정리해서 월 12만 원을 절약했습니다. 기초연금 월 33만 원도 새로 받게 됐어요. 그전엔 신청하는 줄도 몰랐거든요. 주거급여 월 15만 원도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텃밭 가꾸기를 시작한 게 큰 변화였어요. 도시농업 교육을 받아서 베란다에서 새싹 채소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자기가 먹을 것만 키웠는데 너무 잘 자라서 이웃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러다 온라인 중고거래를 배워서 판매하기 시작했죠. 지금은 상추, 깨십, 새싹 채소를 키워서 월 35만 원씩 벌고 있어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주거급여, 텃밭 수입을 합치면 월 123만 원입니다. 3년 만에 카드빚도 다 갚았어요. 지금은 매달 30만 원씩 저축하고 있습니다. 건강도 좋아지고 새로운 취미도 생겨서 정말 활기차게 살고 계세요. 대구에 사는 이영자 할머니 이야기도 인상 깊었어요. 할머니는 78세인데 평생 남에게 도움받는 걸 싫어하셨어요. 자존심이 강하셔서 어려워도 혼자 견디려고만 하셨죠. 하지만 무릎이 아파서 병원비가 늘어나고 혼자 살다 보니 외로움도 심했어요. 우울증까지 와서 약을 먹고 계셨거든요. 복지관 직원의 권유로 실버 합창단에 참여하게 됐어요. 처음엔 싫어하셨는데 한번 가보니까 정말 재밌으셨대요. 노래도 부르고 친구들도 사귀면서 우울증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약도 끊을 수 있었어요. 합창단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반찬 사업도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김치 담그는 솜씨가 좋다는 소문이 나서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은 5분이 함께 팀을 이뤄서 김치, 나물 반찬을 만들어 팔고 있어요. 한 달에 40만 원씩 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매일 친구들과 만나서 일하니까 외롭지 않고 보람도 느끼신대요. 건강도 좋아지고 삶의 활력을 되찾으셨습니다. 광주에 사는 최동식 할아버지는 14세인데 젊었을 때 목수였어요. 퇴직 후에는 할 일이 없어서 하루 종일 집에만 계셨죠. 부인도 답답해하고 할아버지도 무료했는데 우연히 동네 목공 교실을 알게 됐어요. 젊었을 때 솜씨를 살려서 가구 만들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취미로 시작했는데 만든 작품들이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주문하기 시작했어요. 책상, 의자, 수납장 같은 걸 맞춤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은 한 달에 23개씩 주문이 들어와서 월 60만 원 정도 벌고 있어요. 돈도 벌고 건강도 유지하고 일석이조입니다.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처음엔 모두 어려웠어요. 돈도 없고 건강도 안 좋고 외로웠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작은 것부터 시작했어요. 지출을 줄이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찾아보고 자신의 경험을 활용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모두 지금은 행복하게 살고 계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의지와 실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도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장 지금 이 순간부터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첫째,
내일 아침에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모두 확인해 보는 거예요. 기초연금, 주거급여, 의료급여, 노인일자리 사업까지 한 번에 상담받을 수 있어요.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신분증, 통장사본, 건강보험증만 가져가시면 돼요. 직원들이 친절하게 설명해 줄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건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둘째, 이번 주 안에 가계부를 시작하세요. 스마트폰 앱을 써도 되고 공책에 적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 하루하루 쓴 돈을 모두 기록하는 거예요. 통신비, 보험료, 공과금, 식비, 의료비까지 모든 지출을 적어보세요. 한 달만 써봐도 어디서 돈이 새는지 확실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영수증을 모두 모아두는 거예요. 저녁마다 영수증을 보면서 가계부에 적는 습관을 만드세요. 처음엔 귀찮지만 한 달만 하면 습관이 됩니다. 셋째, 동네 복지관에 등록하세요. 복지관은 정말 보물창고예요. 무료 급식, 건강관리, 문화 프로그램, 교육까지 다양한 서비스가 있어요. 특히 컴퓨터 교육은 꼭 받아보세요. 요즘은 모든 게 온라인이거든요. 은행 업무, 쇼핑, 병원 예약까지 인터넷으로 하면 훨씬 편하고 저렴해요. 저도 처음엔 컴퓨터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복지관에서 차근차근 배우니까 지금은 유튜브도 보고 온라인 쇼핑도 해요. 나이가 들어서 배우는 것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넷째,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병에 걸리면 모든 계획이 물금이 되거든요. 동네 보건소를 적극 활용하세요. 보건소에서는 건강검진, 예방접종, 만성질환 관리를 거의 무료로 해줘요. 당뇨,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이 있으면 정기적으로 관리받으세요. 운동도 꼭 하세요. 헬스장에 갈 필요 없어요. 동네 공원에서 걷기만 해도 충분해요. 하루 30분씩 꾸준히 걸으면 건강이 많이 좋아집니다. 제가 매일 아침 6시에 공원에서 걷기 운동을 해요. 같이 운동하는 친구들도 생기고 정보도 많이 얻어요. 어떤 혜택이 새로 생겼는지, 어디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지 이런 정보들을 나누거든요. 다섯째, 자신의 경험과 취미를 돈벌이로 연결해 보세요. 평생 해온 일, 잘하는 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요리, 바느질, 목공, 원예 뭐든 상관없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알려보세요. 가족, 이웃, 친구들한테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해보는 거예요. 의외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온라인도 활용해 보세요. 당근마켓, 네이버 카페 같은 곳에 글을 올려보세요. 처음엔 어렵겠지만 젊은 가족들이나 손자, 손녀가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여섯째, 절대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하세요. 정보도 나누고 서로 격려하면서 하면 훨씬 쉬워요. 저는 지금도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과 정기 모임을 해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각자 어떻게 지내는지, 새로운 정보는 없는지 이야기를 나눠요. 이런 모임이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혼자서는 몰랐을 정보들을 많이 얻거든요. 어디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지, 어떤 지원 사업이 새로 생겼는지 같은 것들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엔 어려울 수 있어요. 거절당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처음엔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사업 실패하고 빚더미에 앉았을 때는 정말 절망적이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씩 실천했더니 지금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오늘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70세입니다. 여러분보다 먼저 이 길을 걸어온 사람으로서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려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60대든 70대든 80대든 상관없어요.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분명히 달라질 수 있어요. 제가 직접 경험했고 수많은 분들이 증명해 주셨거든요. 중요한 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지출 구조를 점검해서 새는 돈을 막으세요. 가계부 쓰기, 불필요한 보험 정리하기, 통신비 줄이기, 보건소 이용하기 같은 것들이요. 이것만 해도 한 달에 10만 원에서 20만 원은 절약할 수 있어요. 둘째, 지역사회와 공공자원을 적극 활용하세요. 기초연금, 주거급여, 의료급여, 노인 일자리 사업 같은 정부 지원을 모두 받으세요. 복지관, 보건소, 문화센터도 적극 이용하시고요.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추가 수입을 만들 수 있어요. 셋째, 나만의 소득원을 만들어서 평생 배움을 이어가세요. 자신의 경험과 취미를 활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찾아보세요. 요리, 바느질, 텃밭 가꾸기, 청소, 돌봄 서비스 뭐든 좋아요.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는 충분히 벌 수 있어요.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월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의 안정적인 수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생활비 걱정 없이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마음가짐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오히려 젊은 사람들보다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오랜 경험과 지혜가 있고 시간도 충분하고 인내심도 많아요. 이런 장점들을 활용하면 분명히 성공할 수 있어요. 저는 60대 초반에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았을 때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이제 인생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매달 안정적인 수입이 있고 건강도 좋고 손주들과 여행도 다니며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도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저보다 조건이 나쁜 분은 없을 거예요. 제가 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작은 변화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내일 주민센터에 가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확인해 보세요. 가계부도 써보시고 동네 복지관에도 가보세요.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차근차근 해나가면 됩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잖아요. 혼자 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하세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요청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꺼이 도와줄 거예요. 건강관리도 소홀히 하지 마세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계획이 무너져요.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을 지키세요. 정기 건강검진도 꼭 받으시고요. 무엇보다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마세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어요.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도 있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어요. 저는 지금도 새로운 걸 배우고 있어요. 유튜브 만들기, 스마트폰 활용법, 온라인 쇼핑까지요. 나이가 많다고 배우지 못할 이유는 없어요.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이 만드는 거예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앞을 보세요. 지금부터가 진짜 인생의 시작일 수도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볼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려요. 궁금한 점이나 개인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40년 동안 사회복지사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대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경제적 걱정 없이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함께 힘내요. 여러분의 멋진 내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